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G20 정상회의가 마무리됐습니다. 3년 뒤 G20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올해 마지막 다자 외교 무대인 만큼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 각국 지도자들과 만나 릴레이 정상외교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프랑스, 독일과의 첫 양자 정상회담도 성사되는데 특히 독일 총리는 현재 대중국 전략을 고심 중이라면서 한국이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던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과연 이 대통령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오늘의 첫 소식, 요하네스버그에서 이동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G20 정상들은 정상선언문에서 2026년 미국 의장국 하에서 협력하고 2027년 영국, 2028년 대한민국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된 이후 18년 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 시각 어제 독일, 프랑스 정상과 양자회담을 했습니다. 메르츠 독일 총리는 한국의 대중국 인식이 궁금하다고 물었습니다. I would like to see your view on China. We are trying to figure out our strategy on China. 이 대통령은 분단 국가였던 독일에 통일 노하우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그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 독일을 이뤄냈는지 혹시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면 숨겨놓은 노하우 있으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There is no secret know-how.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는 프랑스 대혁명을 언급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에 영향을 주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도 크게 영향을 주셨다는데.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어제 모디 인도 총리,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도 별도 회동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잠시 뒤 동포간담회를 끝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이후 이번 순방 마지막 국가인 튀르키예로 향합니다. 요하네스버그에서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김혜경 여사는 남아공 현지에서 김치 외교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김치가 있으면 밥 한 그릇 뚝딱이라면서 현지 셰프들과 학생들에게 손수 김치를 나눠줬는데요. 앞치마를 입고 이 남아공 셰프들에게 된장찌개 맛있게 끓이는 비법도 전수했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새똑 앞치마를 맨 김혜경 여사가 남아공 현지 셰프들 앞에 섰습니다. 한국 분들은 된장찌개 김치만 있으면 밥 한 그릇 뚝딱 없죠. 네. 우리 전통 음식인 된장찌개와 김치의 효능을 알리기 위해 나선 겁니다. 직접 끓인 된장찌개를 나눠주고 김치는 일일이 잘라 시식을 권합니다. 이렇게 해서 찢어서 먹으면 더 맛있답니다. 정말 제대로 즐기십니다, 김치를. 저도 먹고 싶네요. 신나 먹습니다. 한국 음식 얘기를 나누고 된장찌개 조리 팁도 건넸습니다. 된장찌개 말고 또 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닭발도 직접 드시나요? 네. 저는 잘 못 먹습니다. 매운 걸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청양고추라고 채를 써서 넣으면 매운맛이 굉장히 강하게 나죠. 김 여사는 전통 장맛과 같이 남아공과 우리나라의 우정도 깊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올로 아리랑. 이어 한국 문화를 배우는 현지 학생들의 부채춤부터 K-팝까지 다양한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K-팝 모션 있잖아요. 모션하고 제가 사진 한 장 찍어도 될까요? 저도 뭐 하나 가르쳐 주셔야지. 두 걸음만 뒤로. 자, 이렇게. 교민들과의 만남에서는 지난해 탄핵 정국 당시 은박지를 걸치고 시위에 나섰던 키세스단을 언급했습니다. 키세스단이 쉬엄쉬엄하는 대통령을 뽑은 게 아니다라는 대통령의 말을 전하며 기내에서도 잠을 아끼고 서류를 꼼꼼히 챙긴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외교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해외를 돌고 있는 지금 정작 여당에선 파열음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속도 조절을 당부했던 내란 전담 재판부 이슈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강경파에서 더 밀어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발신한 건데요. 대통령 순방 기간 논란거리를 자제하자고 한 게 엊그제인데 여당이 또다시 엇박자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이틀 전 민주당 지도부가 내란 전담 재판부 속도 조절을 강조했지만 강경파 사이 지체해선 안 된다는 공개 발언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대통령께서 국익 추구를 위해서 해외 순방 중에 계십니다. 이런 문제일수록 당정대가 긴밀하게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전담 재판부야말로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종식 방해를 막아낼 가장 확실한 안전 장치입니다. 내란 세력에 반격의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당 지도부가 불쾌감을 내비쳤던 항명검사 18명 고발도 상임위 활동이란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안을 일일이 지도부와 논의를 해서 거기에 따라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내란 전담 재판부 또한 굳이 대통령 순방 기간에 계속 언급할 필요는 없는 사안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를 의식한 듯 논의 시점을 대통령 순방 후로 또 원내 지도부가 주장했던 2심부터 도입을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경남 창원에서 장외투쟁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 구하자고 경제도 인권도 법치도 다 망가졌다면서 윤 어게인 공세에 맞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어게인을 외쳤습니다. 다가오는 12월 3일 계엄 1년을 맞아서 여권의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보이자 이 선제적 대응을 통해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남영주 기자입니다. 이재명 재판 어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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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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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의 윤 어게인 공세에 맞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외칩니다. 국민의힘이 지역순회 이틀 차인 오늘 경남 창원에서 피켓을 들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내 집 마련 기회를, 내란 공직자 조사 TF는 자유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국민을 포기한 것이라 외치며 이재명 정부 실정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서는 나라까지 팔아먹을 것입니다. 반시장, 반인권, 반법치, 반측을 일삼는 이재명에게 국민들이 대장을 명할 때가 되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장외투쟁을 비판하자 똑같은 말로 되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을 위한 정치만 하고 있단 겁니다. 국민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고 이재명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규탄 대회를 다음 달 2일까지 이어갑니다. 비상계엄 1주년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에 나서며 내란 프레임에 맞서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네, 아는 기자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구자준 기자 나왔습니다. 자, 구 기자, 민주당 또 엇박자한 겁니까?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 전현희 수석 최고위원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 또 엇박자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불과 이틀 전에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 순방 중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자제하자 이런 취지로 말했죠. 그런데 전 최고위원은 지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발언한 겁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뒷감당 알아서 하라고 했던 검사 18명 고발건에 대해서도요. 법사위 활동을 일일이 지도부랑 논의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순방 중이잖아요. 공교롭게도 그렇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지난 8월에 대통령이 미국에 갔을 땐 검찰개혁을, 9월 유엔 연설 때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의결을 각종 논란에도 밀어붙였죠.
특히 에이펙 기간에는 재판중지법 들고 나와서 대통령까지 제동 걸었습니다. 그 후에 순방 땐 자제하자 뜻을 모았는데 무색해진 겁니다. 이번에는 김병기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강경파로 불리는 이 정청래 대표까지도 자제를 시켰는데 이렇다면은 지도부 입장에선 좀 난감할 것도 같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으로서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당이 시선을 가져가니까요. 한 원내 지도부 의원도 추진하지 말자는 게 아닌데 왜 지금 꺼내냐고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면 좀 자제할 법도 한데 이번에는 왜 이런 겁니까? 12월 3일이라는 날짜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무슨 날짜인지 아시죠? 12월 3일 비상계엄 1년 되는 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열흘 남았는데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최고위원들이 사퇴해야 하는 시한이기도 합니다. 지방선거 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하는데 그게 12월 3일이거든요. 전현희 최고위원은 서울시장 후보군에 거론되죠. 선명한 개혁 성향을 부각하면서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는 거란 분석입니다.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는 계엄 1년 다 되도록 이른바 내란 척결이 안 되고 있다는 불안 심리가 있습니다. 지지층들 사이에서도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목소리 나오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석방되는 건 절대 안 된다. 내란 재판부 밀어붙이면서 지지층에게 호소하는 거죠. 한 지도부는 이 상황을 엇박자가 아니라 역할 분담이라고 표현하더군요. 대통령 순방도 중요하지만 지지층 달랠 사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월 3일을 바라보고 결국 지지층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 거다 이런 분석인 건데 이거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도 12월 3일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는데요. 가결이 되면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그쯤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구속되느냐 마느냐가 아주 중요한 기점이라는 건데요. 추 의원이 구속되면 내란 정당 해산까지 추진될 거고 국민의힘, 특히 장동혁 지도부의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는 거죠. 반대로 기각이 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중도층 공략도 시작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공교롭게도 그날은 장 대표가 취임 100일 되는 날이기도 한데요. 전국을 돌면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영장 기각 여론 부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야가 각자 이유는 다르지만 계엄 1년을 향해서 지지층 결집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 구자준 기자였습니다. 22명의 사상자를 낳은 부천 전통시장 트럭 돌진 사고가 발생한 지 열흘도 되지 않아 또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말 저녁 시장을 향해 돌진한 트럭이 80대 여성을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는 몸도 가누지 못할 만큼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김세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1톤 트럭. 정육점 쪽으로 돌진해 진열된 물건을 휩쓸며 지나가더니 인도로 올라가 시장 입구로 향합니다. 시장 앞을 지나던 여성 행인을 정면으로 들이받고서야 멈춰선 트럭. 깜짝 놀란 시민들이 달려와 사고 현장을 살펴봅니다. 서울 강서구 방신시장 입구로 1톤 트럭이 돌진한 건 어제 저녁 6시 9분쯤. 대포 터지는 소리가 꽝꽝꽝 하다가 차가 순식간에 가기를 치고 한 0.1초도 안 된 것 같은데 차가 그냥 박더라고 저기를. 전통시장 입구에는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한 석재 장애물이 이렇게 설치돼 있었지만 돌진하는 트럭을 막지는 못했는데요. 뒤로 와보시면 트럭이 들이받은 가로등이 사고 충격으로 이렇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트럭에 들이받친 80대 여성은 다리를 다쳐 치료 중인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사고 트럭의 50대 운전자를 체포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술 취해가지고 도망가려고 문 잠고 다 못 나오게 하고 시간 뺏어서 경찰들한테 못 가는 정도 있어요. 경찰은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7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아들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범행 직후 흉기를 든 채 맨발로 거리를 활보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 검은색 옷차림을 한 남성이 상점 앞을 지나갑니다. 자세히 보니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 차림이고 왼손에는 흉기를 소지한 상태입니다. 이 남성을 보고 놀란 시민들이 황급히 거리를 두며 상황을 살피는 모습도 CCTV에 담겼습니다.
남성이 지나간 길로 경찰차가 나타나 이 남성을 쫓습니다. 어젯밤 경기도 용인에 있는 아파트에서 7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뒤 경찰에 붙잡힌 남성의 범행 직후 모습입니다. 범행 현장입니다. 입구에 경찰 통제선이 쳐졌고 현관문에도 가림막이 설치됐습니다. 아들이 휘두른 흉기에 머리와 팔 부위를 크게 다친 어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어머니를 살해한 남성은 집을 나와 15분 정도 거리를 배회하던 중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기 넋이 나가고 젊은 애가 옷도 뭐 외투도 안 입고 손을 이상하게 이제 칼을 들고 그냥 서 있었어요. 남성은 별다른 직업 없이 범행 장소였던 집에서 부모와 함께 지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범행 자체를 시인했지만 뚜렷한 동기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존속 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성인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50대 남성이 PC방 주인인 50대 여성에게 둔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게임비가 떨어지자 돈을 빼앗으려 한 건데 범행 직후 도주하는 걸 주변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붙잡았습니다. 권경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골목길로 순찰차 2대가 잇따라 출동합니다. 구급차도 같은 골목으로 진입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서울 성북구 성인 PC방에서 50대 남성이 PC방 여주인에게 둔기를 휘둘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남성은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게임비가 떨어지자 사장 뒤통수를 둔기로 수차례 때리며 돈을 요구하다 달아난 걸로 전해집니다. 내가 휴지를 빼다가 머리를 막으니까 피가 너무 흘려서 휴지를 댈 수가 없어요. 돈 내놔라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PC방 사장이 도움을 요청하자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50m가량 남성을 뒤쫓았고 결국 이곳에서 붙잡았습니다. 시민들은 남성 옷 주머니에 든 둔기를 빼앗고 경찰이 올 때까지 약 5분 동안 남성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사람 살려 그러지. 나 쫓아갔지. 그래서 구수로 도망을 갔더라고. 제 아바야 누르고 있었지. PC방 여주인은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남성은 술을 마신 상태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얼마 전 경복궁 돌담알에서 벌어진 용변 테러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인데 이번엔 한라산에서 비슷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등산로 한가운데서 어린아이가 용변을 봤다는 겁니다. 같이 있던 엄마는 현장을 치우지도 않고 자리를 떴다는데요. 이건 진짜 아니지 않습니까? 허준원 기자입니다. 아이가 바지를 내린 채 난간에 매달려 있고 등산복 차림의 여성이 아이 엉덩이를 닦아주려는 듯 손에 휴지로 보이는 물건을 들고 있습니다. 한라산 국립공원 홈페이지에 이 상황을 목격했다며 올라온 사진인데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아이 용변을 보게 하고 뒤처리도 없이 자리를 떠났다는 글이 함께 담겼습니다. 사진 속 여성이 실제 중국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라산 국립공원은 순찰 인력을 더욱 강화하고 이러한 행위가 목격되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글을 달았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계속 안내 기도하고 있고요. 탐방로 초입이든 그다음에 중간 대피소든. 제주에서는 지난달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주요 관광지인 용머리 해안에서 중국 동포로 추정되는 관광객이 아이 용변을 보게 하는 모습이 공개된 겁니다. 지난 10일 서울에서는 경복궁 담벼락에서 용변을 보던 중국인 추정 남성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제주에서 적발된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사례는 지난달까지 약 7,000건입니다. 지난해 1년 동안 발생한 전체 건수보다 2.5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골판지 제조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일대가 순식간에 검은 연기로 뒤덮였는데요. 외국인 노동자 1명이 숨졌습니다. 김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불이 난 공장 지붕 위로 굉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습니다. 경기도 완성 골판지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11시 반쯤.
거센 불길에 대응 1단계가 발령됐고 큰 불길은 1시간 40여 분 만에 잡혔습니다. 불 번질까 봐 이제 다 동네 사람들이 다 좀 걱정하고 그랬죠. 약간 미세한 그 재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만 좀 날아다니는 게 보여요. 이 불로 태국 국적의 60대 근로자 1명이 숨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평택에 있는 폐공장에서도 불이 나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산비탈이 온통 불길로 휩싸였습니다. 거센 바람에 연기와 함께 불꽃이 사방으로 흩날립니다. 어젯밤 강원 양양군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 모습입니다. 건조한 날씨에 22만 5천 제곱미터의 산이 불에 탔고 불길은 화재 발생 16시간 만인 오늘 오전 가까스로 잡혔습니다. 건조한 대기와 산림 내 두터운 낙엽층 등 산불에 취약한 환경 속에서 강풍으로 인한 불씨가 비산함으로써 뒷바퀴에 불이 붙은 버스가 도로 위에 멈춰 섰습니다. 운행 중인 통근버스 뒷바퀴에서 불이 난 겁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40여 명이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고 불은 10분 만에 잡혔습니다. 갑자기 길에서 펑 소리가 나가지고 갑자기 소리 지르면서 내리라고 밑에 불났다고.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록밴드 부활 출신의 가수 김재희 씨가 2천억 원대 투자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임원 직함을 가지고 업체를 홍보하면서 급여를 받았다는 게 경찰 수사 결과인데 김 씨는 이 사기인 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투자회사 비전 선포식 무대에 마이크를 든 남성이 서 있습니다. 이 업체를 우리 회사라고 하며 노래를 부르는 이 남성. 록밴드 부활의 4세대 보컬을 지낸 가수 김재희 씨입니다. 제 마음 그리고 우리 회사의 마음을 한번 노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이야라는 노래예요. 시작하는 박수 한번 주십시오. 김 씨는 이 회사에서 부의장, 엔터 사업부문 대표 등의 직함으로 불리며 회사를 홍보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지난 2022년 12월부터 9개월간 2천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챙긴 사기 업체였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 투자하면 원금의 150%를 준다며 돈을 끌어모아서는 다른 투자자의 수익금 지급에 돌려막기로 썼습니다. 경찰은 총책 A씨 등 69명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는데 김 씨도 여기에 포함시켰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이 업체에서 급여 명목으로 약 1억 원을 받고 고급 승용차도 제공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씨 소속사는 초대 가수로 행사에 참여한 게 전부라며 회사의 구체적 업무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의사결정에도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인천 계양산에서 걸려온 미스터리한 구조 요청 전화. 도대체 신고자는 누군지 또 어디에 있는 건지 아무리 수색을 해도 도무지 찾을 길이 없어서 답답했는데 오늘 결국 그 수수께끼가 풀렸습니다. 신고자는 10대 여성으로 전화를 건 당시 계양산을 산책 중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김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성이 다급한 목소리로 119에 신고 전화를 걸어온 건 지난 20일 저녁 5시 50분쯤. 계양산 외진 곳에 있는데 살려달라라는 게 신고 내용이었는데 정확한 위치를 묻자 대답하던 중에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해도 저물어 어둠이 내린 시점이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계양산 일대에서 어제까지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여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고자가 신고 당일 밤 이미 무사히 귀가한 사실이 오늘 파악됐습니다. 10대 여성인 신고자가 계양산 산책 도중 넘어져서 구조 요청을 했고 119와 통화 도중 휴대전화 배터리가 바닥나 이후 연락이 두절된 겁니다. 이런 사실은 경찰 등의 수색 작전을 뉴스로 접한 10대 여성의 부모가 우리 딸 이야기 같다며 119로 전화를 걸면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10대 여성을 면담한 결과 119 신고자와 목소리가 일치해 동일인이라고 보고 수색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요즘 주변에 콜록콜록을 넘어서 마치 구토라도 할 듯
기침을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대부분 독감 환자들인데요.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해서 14배나 환자가 폭증했습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주말 소아과 내부가 아이들과 보호자들로 빼곡합니다. 지금 38.5도가 넘어서 독감 검사를 좀 할 거예요.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독감 의심 환자는 환자 1000명당 66.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14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열이 많이 나고 기침에도 많다고 들어서 걱정이 돼서 오늘. 감기 걸려서 진료받으러 왔어요. 시기적으로 좀 빨라진 것 같기는 해요. 원래는 한 12월 그 정도의 독감이 돌았는데. 최근 10년 새 독감 유행이 최고 수준이라는 게 질병청 설명입니다. 대유행의 이유로는 독감 바이러스 변이가 꼽힙니다. 지난 겨울에 유행한 A형 H3N2 비교해서 7개 정도 새로운 변이가 생기다 보니까 이게 전염력을 한 17% 정도 높였다고 해요. 독감은 초기에 일반 감기와 구별이 어렵습니다. 고열이나 근육통 증상이 있다면 일단 독감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12세 미만 어린아이들은 꼭 웬만하면 맞으셨으면 좋겠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위험한 상황이 생기니까 접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독감 예방접종 후 항체 생성까지 최소 2주 이상 걸립니다. 효과는 5, 6개월 유지되니 지금이라도 접종을 맞으라는 게 전문가 설명입니다. 다만 과거 예방접종 관련 알레르기 증상이 있었거나 현재 감기 증상이 있다면 의사와 상의 후 접종하라고 조언합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 다른 곳은 몰라도 안경원만큼은 꼭 한번 들른다고 합니다. 안경테도 다양한데 가격도 합리적이기 때문이라는데요. 이 외국인들을 사로잡은 진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김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안경점입니다. 매대 앞에서 안경을 써보고 있는 손님 대부분이 외국인 관광객입니다. 悪女のように来たくて歩いててたまたま入りました。デザイン性が日本にない奇抜なデザインが多いからです。 서울 명동 등 관광지에선 지리적 이점을 이용한 안경 투어까지 생겼습니다. 가까운 음식점, 기념품점과 안경점을 묶어서 예약하는 정식 관광 코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We just landed today. We're gonna go to another cafe for kimbap. 지난 5개월간 안경 관련 국내 여행 상품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배 넘게 뛰어올랐습니다. K-팝 등 한류 영향으로 연예인들이 썼던 한국산 안경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기 위해 외국인 손님이 몰린 영향입니다. 제품을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점도 하루 일정이 빠듯한 관광객들에겐 큰 장점입니다. 저도 안경테 하나를 골라봤는데요. 안경이 얼마나 빨리 나오는지 직접 맞추어 보겠습니다. 시력을 검사한 후 교정 성능을 시험해보고 렌즈를 깎아 테에 끼우면 끝. 안경을 받기까지는 26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In Australia, you get your eye test and then they send it overseas to get the lenses made. So yeah, it takes a bit of time, about 4 weeks. 도스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가공도 다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30분 정도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끝내서 드리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국내 안경점의 강점을 이어나가려면 예약 시스템을 강화하고 실시간 제작 정보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5년 2개월 만에 최고라는 통계가 나왔는데요. 강남 일부 아파트에선 11억 원, 15억 원이나 뚝뚝 떨어진 거래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김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 전용 면적 86제곱미터는 지난 1일 17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같은 평형 아파트가 5일 전 29억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11억 5천만 원 싸게 거래된 겁니다. 서초구 잠원동의 한 고가 아파트 전용 면적 105제곱미터는 지난 4일 40억 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같은 면적 아파트가 지난 9월
55억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14억 9,500만 원 낮은 가격입니다. 부동산 업계에선 일반 거래가 아닌 증여 목적의 친족 간 거래란 관측이 나옵니다. 17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다고. 이거는 아마 저 가족 간 거래일 거예요. 30억 정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보유하면 세금이 부담되고 팔자니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아 자산가들이 매매 대신 증여를 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아파트 증여의 5분의 1가량이 고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강남 3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형식만 매매일 뿐 실질이 증여라고 판단되면 모든 세금이 증여 기준으로 다시 부과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법을 우회해서 증여한 것으로 확인이 될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신고불성실 가산세처럼 가산세의 부담을 져야 된다는. 정부는 매매를 위장한 저가 양도 등 변칙 증여에 대해선 세밀하게 살펴본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갈수록 얇아지는 지갑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먹거리 물가는 눈치도 없이 뜀박질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외식 메뉴, 바로 이겁니다. 오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명동의 한 칼국수 가게 앞입니다. 주말을 맞아 가족 단위로 외식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가벼운 점심 한 끼로 즐겨 먹던 외식 단골 메뉴 칼국수가 올해 서울에서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른 외식 메뉴로 조사됐습니다. 작년 이맘때 서울 시내 칼국수 평균 가격은 9,300원대였는데 1년 만에 9,8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번 주문해 봤는데요. 10,000원을 훌쩍 넘습니다. 주요 상권에선 10,000원 이하의 칼국수를 찾기가 오히려 힘듭니다. 칼국수 하면 그래도 10,000원 이하에서 좀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10,000원이 넘어가면 너무 비싸다고 느껴져서. 칼국수 가격이 오른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밀가루 등 원재료 수입품 가격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수타면과 고명 손질 등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다 보니 인건비 부담도 작용했습니다. 재료 손질이라든지 준비하는데 손이 많이 가는 거라서 인건비 영향이 가장 클 것 같고 환율이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비용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했다. 칼국수 이외에 나머지 외식 메뉴들도 줄줄이 올랐습니다. 삼계탕은 18,000원으로, 김밥은 한 줄에 3,600원대로 작년과 비교해 4% 넘게 올랐습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서울 광장시장 바가지 논란이 상인들 간 법정 다툼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노점 상인들이 바가지를 씌운 탓에 피해를 봤다면서 일반 점포 업주들이 3억 원대 소송전을 예고한 겁니다. 송채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말 장사로 분주한 이 광장시장에는 상인회가 2개입니다. 이렇게 점포를 차린 업주들이 줄을 이루는 시장 상인회와 노점 위주로 구성된 전통시장 상인회입니다. 지난 13일 점포 상인회가 노점 상인회에게 3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최근 유튜버 영상으로 촉발된 바가지 논란 등 노점이 촉발한 문제로 점포 상인까지 피해를 본다는 취지입니다. 무조건 광장시장이라 그러니까는 우리는 손해지요. 그러니까 저짝에는 광장 주식회사 쪽이 아니고 저짝에 개인이거든요. 거기는. 여기가 피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바가지 시장이라 소문이 나쁘네요. 도저히 못 참겠다 이거는 피해 보상을 해달라. 노점 상인들도 일부 비양심적 행동에 피해가 큰 건 마찬가지라며 억울해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전부터 그렇게 나가야 돼. 너무 처벌을 너무 쉽게 하니까. 수입을 높여서 처벌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손해배상은 너무하다는 반응입니다. 여기 양식점을 장사하는 사람은 훨씬 많은 거 아는 분들은 굉장히 처음이에요. 너무 황당한 얘기예요. 점포 상인회는 내일 구체적인 소송 진행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노점 상인회는 실제 소송이 제기되면 그때 대응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채은입니다. 일본이 감히 대만 문제에 무력 개입을 시도한다면 자위권을 행사하겠다.
중국이 일본을 향해서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초강경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 국면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한 채 확전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이 전합니다. G20 정상회의 기념 촬영장에 각국 정상들이 들어섭니다. 단상에선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리창 중국 총리 쪽을 바라보지만 리 총리는 다른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와 리 총리 사이엔 세 사람뿐이었지만 대화는커녕 인사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중국은 일본에 대한 공세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푸충 주 유엔 중국 대사는 일본의 대만 무력 개입은 침략 행위라며 중국은 자위권을 행사해 주권과 영토를 지킬 것이라는 서한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냈습니다. 如日方胆敢武力介入台海局势，将构成侵略行为，中方必将迎头痛击。 며칠 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으로 로이터 통신은 중국이 가장 강력한 말로 자국 방어를 다짐했다고 평가했습니다. IAEA에서도 중국 대표가 일본이 군국주의의 길을 다시 걷는다면 국제사회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냈습니다. 인민일보 만평잡지는 다카이치 총리가 확성기를 들고 외치자 땅속에서 해골 형상을 한 옛 일본 군인들이 등장하는 만화를 공개했는데 침략 전쟁을 일삼던 과거사와 접목시킨 겁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다카이치 총리가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을 넘었다며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중국은 오늘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서해 북부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하는 등 일본과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네, 아는 기자 외교안보 국제부 김범석 부장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 G20 정상회의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이 중일 정상들 간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못 만났어요. 자, 오늘 일본에서 G20 관련된 보도된 내용 상당수가 다카이치 총리가 첫날부터 18명의 정상들을 만나 광폭 행보를 보였다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이나 유럽 정상회의 자리에 참석해서 일일이 악수를 했고요. 끝나고는 스타머 영국 총리와 1대1 회담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공식적인 기회만 최소 2번 있었다고 합니다. 우선 정상회담 장소였는데요. 회의 전 리창 총리가 정상들과 인사를 나눴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이 장소에 늦게 들어와서 못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체 사진 촬영 때는 교류의 시간도 있었는데 양측은 가벼운 인사나 약수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못 만난 건가요? 안 만난 건가요? 자, 일본 정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중일 회담 일정을 애초에 조정하지 않았고 결정된 것도 아니었다. 다카이치 총리 일정이 빡빡하다라는 겁니다. 다만 지난주 내내 일본 정부가 중국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강조했고요. 외무성 국장을 중국에 보낸 점을 감안하면 이 발언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이 철회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공세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최고조에 달했다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맞습니까? 네, 국제 여론전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주 유엔 중국 대표부는 일본이 대만의 무력 개입을 시도한다면 이는 침략 행위라면서 중국과 영토를 확고히 수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흘 전 단호히 대응하겠다라는 표현보다 한층 강경해졌죠. 로이터 통신도 중국이 가장 강력한 말로 자국 방어를 다짐했다며 사실상 무력 대응 가능성까지 시사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왕이 외교부장도 조금 전에 다카이치 총리가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그렇다면 일본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자,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견제 메시지는 내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법의 지배에 근거하는 자유롭고 열린 국제 질서의 유지 강화를 위해 G20 멤버들과 함께 행동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표현들 10년 전 아베 전 총리가 제시한 일본의 대외 전략 개념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이 생각납니다. 이 개념 자체가 대만 현상 변경을 시도하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언급한 거죠. 그리고 또 다카이치 총리 SNS 글이 화제입니다. G20 출장 짐을 싸는데 옷 고르는데 가장 힘들었다면서 얕보이지 않는 옷을 고르느라 힘들었다. 우월함을 과시할 수 있는 옷을 사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발언 의미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시기가 시기인 만큼 중국을 겨냥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굳이 이런 얘기까지 했어야 했냐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범석 부장이었습니다. 미국 시카고시 도심에서 성탄트리 점등 행사가 끝나자마자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9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도심의 화려한 네온 사인 아래서 갑자기 총성이 잇따라 울립니다. 극장문을 박차고 나온 사람들이 순식간에 양쪽으로 흩어지며 혼비백산에 달아납니다. 뛰지 못하는 노인은 옆 사람에게 부축된 채 가까스로 몸을 피합니다. 현지 시각 그제 미국 시카고 도심에서 10대 청소년들이 두 차례 총격을 벌여 8명이 다치고 1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이 일대에서는 약 2만 명이 참석한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 행사가 막 끝난 직후였습니다. 아직 용의자들은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대규모 범죄와 폭동으로 규정하며 군 투입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잔잔하던 베네치아 운하. 조각배에 탄 활동가들이 주황색 통을 기울이자 초록빛 액체가 콸콸 쏟아집니다. 순식간에 운하 전체가 초록빛으로 물듭니다. 다리 위에는 얼굴에 흰 분칠을 하고 붉은 베일을 두른 시위대가 행진합니다. 현지 시각 어제 이탈리아의 환경단체가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한다며 베네치아 대운하에 염료를 붓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현지 당국은 조사 결과 이 염료는 인체와 환경에 무해하다고 밝혔습니다. 마른 풀이 무성한 주차장. 차량이 후진하던 그 순간 풀숲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차량은 급히 빠져나가지만 불길은 순식간에 옆 차량으로 번집니다. 지난달 21일 뉴질랜드의 한 주차장에서 차량 배기구가 마른 풀과 닿아 불이 나면서 28대 차량이 탔습니다. 당시 강풍이 불어 불길 확산이 더 빨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주말 동안 비교적 온화했습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더 온화한 가운데 중부지방엔 약한 비가 내리겠는데요. 하지만 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린 뒤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주 중반부터 다시 겨울 날씨로 바뀝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5mm 미만의 적은 양이 내리겠고요. 모레도 10mm에 그쳐서 큰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다만 강원과 전북, 제주의 높은 산간에는 눈이 내릴 수 있습니다.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동쪽의 극심한 대기 건조는 해소되기 어렵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9도, 대구 6도로 오늘보다 크게는 4도 높겠고요. 한낮에 서울 17도, 강릉 19도, 부산은 20도까지 오르며 3도 높아집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